자, 민법 계약법. 자, 학습 1 강의, 학습 1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수정 예상 단문 1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짜리. 자, 그리스 문자 1번 청약,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 2번 승낙, 그리스 문자 3번 합치, 그리스 문자 4번 성립 시기. 자, 그리스 문자 1번 청약에는 아라비아 1번, 큰 1번 내용, 큰 2번 효과, 큰 2번까지 있고요, 효과. 그 다음에 큰 2번 효과에는 가로 1번 구속력, 가로 2번 청약의 실효,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자, 그 다음에 승낙에는 아라비아 숫자 큰 1번 내용, 2번 효과,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 3번 합치는 내용만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스 문자 4번 성립 시기, 아라비아 숫자 1번 큰 1번 대화자간, 큰 2번 격지자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청약 1 내용.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효과. 1. 구속력. 2. 청약의 실효. 3.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자, 구속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 2번 청약의 실효.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번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승낙의 통지가 승낙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그리스 문자 2번에 승낙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내용.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 표시이다. 그 다음에 2번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스 문자 3번 합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의 합치는 계약 내용의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자, 그리스 문자 4번 성립 시기. 1번, 2번. 1번 대화자간, 2번 격지자간. 1.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끝. 자, 제2절. 자, 청약과 승낙의 결합의 단문형 2016년 기출형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약술하시오. 자, 그리스 문자 1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 2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1번 의, 2번 요건 써주시면 되고 3번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써주시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1번 의, 2번 요건, 3번 계약의 성립 시기. 1번 의, 2번 요건, 3번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의,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으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자에게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승낙의 의사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 자, 요건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으로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네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 자 1번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으로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에는 1번, 2번이 있는데 1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물건을 제3자에게 배송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간섭이 있습니다. 간섭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무인 주차장에서 차단바가 올라가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것. 자, 1, 2, 3번이 있습니다. 1번 채무의 이행을 위한 준비 행위. 그 다음에 2번에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 3번은 장차 취득하게 될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채무의 이행을 위한 준비행위. 채무의 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약받은 물건,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있다. 장부에 기재하는 순간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로 된다. 그 다음에 2번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약받은 물건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보내는 행위가 있다. 보내는 순간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로 된다. 자, 3번 장차 취득하게 될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 취득하게 될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약받은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가 있다. 물건을 소비하는 순간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로 된다. 자, 3번 계약의 성립 시기. 자, 의사 실현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이며 청약자가 이런 사실을 아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리스 문자 2번입니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번 의의, 2번 요건, 3번 계약의 성립 시. 이건 내용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양 당사자의 청약의 의사표시만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 자, 6건 청약과 청약은 의사가 합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이나 대금이 구체화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시기. 교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며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자, 논점 추출형입니다. 기본 사례 001. 요건 논점의 문제는 생각해 보시고 논점의 제기. 자, 을의 연착된 승낙에 대한 갑의 답장이 승낙인지가 문제된다. 이 갑과 을의 계약은 체결되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1번 계약의 성립, 아까 내용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 계약의 성립, 합치까지, 그래서 아까 성립 시기까지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안에 검토해서 을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갑이 승낙을 한 것이다. 2번 갑과 을의 계약은 18일에 체결되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 사례 1번, 자, 기본 사례 1번은 이렇습니다. 갑은 평소 거래를 해온 을에게 고려 청약을 1억 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을은 7월 16일 고려 청자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17일에 갑에게 도착하였다. 을의 서신이 늦게 도착하였으나 판매를 하지 않고 고려 청자를 가지고 있던 갑은 을에게 팔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18일에 보냈고 이는 19일에 도착하였다.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사례 2 논점 추출형. 자, 문제를 한번 읽어 드릴게. 갑은 평소 거래를 해온 을에게 아까 내용 다시 해볼게요. 갑은 아까 기본 사례 1번 갑은 평소 거래를 해온 을에게 고려 청자를 1억 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을은 7월 16일 고려 청자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17일에 갑에게 도착하였다. 을의 서신이 늦게 도착하였으나 판매를 하지 않고 고려 청자를 가지고 있던 갑은 을에게 팔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18일에 보냈고 이는 19일에 도착하였다.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였습니다. 자, 기본 사례 2번입니다. 논점 추출형. 갑은 평소 거래를 해온 을에게 고려 청자를 구입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1억 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을은 7월 13일 고려 청자를 9천만 원이라면 구입하겠으니 19일까지 답장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15일에 갑에게 도착하였다. 금액에 대하여 고민 끝에 갑은 을에게 좋다는 편지를 17일 보냈고 이는 18일에 을에게 도착하였다.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1. 을의 9천만원 승낙에 대한 갑의 답장이 승낙인지가 문제된다.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의 계약은 체결되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아까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 합치까지 성립시기 격지자간까지 다 그대로 써주시고 사안의 검토에 가서 을이 제시한 9천만원 승낙을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갑의 승낙을 한 것이다. 갑과 을의 계약은 9천만원의 금액으로 17일에 체결되었다. 자, 여기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는데, 논점 추출해서 저거를 안 해도 되겠네. 자, 구속력 청약의 시료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다 읽어보시고 승낙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여기 효과에서 2번 승낙의 나 효과에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는 승낙인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4조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검토에서 을이 제시한 9천만원 승낙은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갑이 승낙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갑과 을의 계약은 9천만원의 금액으로 17일에 체결되었다. 자, 동시에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봤으니까 10 보고 그 외 을에게 17일까지 보냈으니까 격지자간이기 때문에 17일에 체결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 사례 3번 논점 추출형입니다. 자, 갑은 평소 거래를 해온 을에게 고려청자를 1억 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을은 7월 13일에 1억 원을 고려청자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보통의 경우 14일이면 도착하였겠으나 어찌된 명분인지 17일에 갑에게 도착을 하였다.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자, 을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자, 갑과 을의 계약은 체결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자, 계약의 성립, 청약, 내용, 효과, 청약의 실효, 효과, 구속력, 청약의 실효,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승낙의 통지가 승낙의 기간 내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528조 제2항 법문.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도 된다. 제528조 제2항 단서.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승낙의 내용, 효과, 합치 있습니다. 자, 그럼 합치, 그 다음에 4번 성립시기 대하자간 격지자간 사안의 검토 1. 갑은 지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을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을의 계약은 13일에
체결되었다. 격지자가니까 발송일에 13일에 체결이 되었다. 자, 리딩 학사 공사 논점 추출한 것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평소 거래를 해온 을에게 고려청자를 1억 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을은 7월 13일 고려청자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으나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 갑에게 사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편지로 보냈다. 을의 구매의 의사표시는 14일 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15일에 갑에게 도착하였다. 각각 을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격지자간. 자, 요거는 격지자간 새로 할게요. 1. 문제의 제기. 격지자간. 1.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정한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계약에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규정은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된다. (2번) 학설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 이는 철회할 수 있다. 해제조건설.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바로 계약이 성립하니 이를 철회할 수 없다. 4번 검토. 격지자 간의 거래에서 신속한 거래 성립을 위해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하는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 문제 해결. 갑의 승낙은 갑에게 14일에 도달했으므로 철회되지 않는다. 각각 을의 계약은 13일에 체결되었다. 자, 리딩 판례 05 논점 추출형. 그리스 문자 1. 부작위에 의한 승낙. 그리스 문자 2. 사안의 검토. 자, 부작위에 의한 승낙 1번 의사표시, 2번 판례, 3번 청약의 실효. 자, 사안의 검토. 문제 읽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7월 10일 내용 증명 우편으로 고려청자를 1억 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7일 이내에 의의가 없는 경우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고 기재하였다. 을은 7월 19일에 고려청자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20일날 갑에게 도착하였다. 각각 을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자, 부작위에 의한 승낙. 1. 의사표시. 자, 어떤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의사표시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의사표시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고지 의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간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자, 청약의 실효.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사안의 검토. 의리 1. 의리 7일 이내에 의의가 없다고 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7일 이후에 의뢰 승낙은 기간 후에 도착이므로 각각 의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용으로 학습 1 시간을 마치겠습니다.